월급을 빼고 부수입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80만 명이라고 하네요. 이제 이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뭐 어려움이든 아니면 각종 이제 세금들을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소득을 더 이제 확보하면 그에 준하는 이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추가적인 소득에 따른 이 세금을 요구하는 것들이 더 이제 거세질 것 같습니다. 부럽기도 하죠. 이 주된 직장에서의 급여 외에 자기 이자 소득이든 아니면 이 부수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연에 2천만 원 이상 번다. 월에 이제 한 160만 원 이상 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세금 제외해도 실수령액으로 130만 원, 140만 원, 뭐 그 정도를 벌 텐데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벌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 그 부업을 어쩌면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9 to 6 혹은 8호제 8시 출근해서 다시 퇴근하고 아니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그 퇴근하고 난 이후 시간 공백을 또 다른 부업으로 채워서 소득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의 시대에 이 직장인들 10명 중에 3명이 부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 정기적인 부업, 뭐 편의점에 가서 서너 시간 이렇게 있는 것들, 아니면 식당에서 서너 시간 일하는 것, 혹은 뭐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주말에 토요일, 요일 뭐 8시간씩 일하는 것, 뭐 근무 시간이나 이 조건들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렇게 맞춰가는 거고요. 결국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해서 빚도 갚고 생활비에 보태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80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그 수로 봤을 때는 80만 명이다 생각보다 적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80만이 아니라 한 400만, 500만, 한 600만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80만이라고 하니까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부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의 수도 그렇게 많지 않구나. 뭐 여기저기에서 N 잡느라고 말하며 부가적인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과 이제 알려진 것이 좀 알려진 것과 이제 진짜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현실과 기대에 간격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이 부업 활동들은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더더욱더 궁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이제 운영해 나가야 되겠죠. 시간 관리도 잘하고 체력 관리도 잘하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잘 해놔야 그게 가능할 겁니다. 결국은 살아가면서 살면서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새로운 부업거리, 새로운 기회들 이런 것들도 갖는 것 같습니다. 잘 궁리하고 이 낯선 사람들, 이때까지 관계하지 않던 새로운 이제 사람들과의 이 교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겠죠. 좀 더 따져봐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을 이제 잘 파악해서 나의 재능하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좀 결합을 시켜서 나에게 이제 기회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들, 그 중에서 내가 나의 재능을, 나의 능력을 좀 더 키우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서 계속 종사를 하고 있고 또 무수히 많은 이제 사업자, 상품 판매하는 판매자들, 셀러들과 많은 이제 교류를 하며 지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것들도 있고
제가 또 모르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에서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조금이라도 가격이 더 싼 걸 찾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경쟁이 더 치열하구나, 어떻게든 좀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이들이 적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 형태의 어려움, 고충들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사람들과 특히나 이제 온라인 셀러들과 얘기하다 보면 드는 생각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그 업을 하며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더라는 거. 판매하는 이 온라인 판매 채널을 늘려나가고 자신의 상품을 또 개발하고 또 새로운 이 행사하는, 프로모션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결국은 자리매김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온라인 채널을 수월하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그냥 띄워만 놓으면 잘 팔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너무 공짜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돈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 내가 배워가며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들이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좀 잘 궁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하고 있나 좀 스스로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조금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샜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건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부업은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한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직장도 거치고 직업도 여러 가지를 아마 갖추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여러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궁리하고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고 잘 챙기면서 가야죠.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들 잘 좀 헤아릴 필요도 있고요. 언제든 우리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 항상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 뭐다? 직장인들에게는 보험이다. 근데 육체적인 이 노동만을 투여해서 기술 습득이나 이런 게 아닌 단순 일은 이 보호로 삼는 걸 뭐 당장에는 돈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부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뭐 첫 번째 부업은 육체적인 노동으로 당장 돈을 버는데 치중이 돼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업은 자신의 재능을 키우는 쪽으로 좀 부업거리를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